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손현보 목사가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군요. 네, 예. 부산 세계로교회의 담임 목사인 손현보 목사, 지난 내란 전국 때 예. 윤석열 씨 측을 이제 편들면서 대규모 집회를 계속 열었었던 그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게 알려져서 좀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손 목사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5월을 전후해가지고 예. 세계로 교회의 기도회라든지 주일 예배 등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했고 이게 이제 불법 선거 운동에 해당이 된다. 라고 이제 부산지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2일에 치러졌던 부산 교육감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는 당시 이제 보수 후보로 나섰던 정승윤 교육감 후보랑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걸 이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혐의로 계속 수사를 받아왔고 부산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어제 밤 늦게 자정 가까운 시간에 부산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자로 이제 구속이 된 상태고요. 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물론 이제 민주공화정을 유지하는 나라에서는 상당히 좀 중범죄이기는 합니다. 큰 범죄고 통상적으로 이제 후보자나 후보자 주변 인물들이 연루가 돼가지고 이제 공직선거법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후보 당사자나 그 가족이 아닌 경우 혹은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지 않은 경우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서 어제 오늘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격적으로 구속이 되면서 손현보 목사나 그동안 손현보 목사가 이끌어왔었던 이른바 이제 운동 진영에 상당히 좀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이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곧바로 이 종교 탄압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신도와 함께 대형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그리고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온 목사를 두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하는 거 억지이고 정치적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정권에 불편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유로 목회자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게 아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재명 정권이 법치를 빙자해서 교회를 압박하고 종교계를 길들이려는 시도를 멈춰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좀 이 주장에 이제 그 대상이 좀 섞여 있는데요.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고 그리고 발부한 주체는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물론 행정부 소속이지는 하지만 지검이 하는 거에 대통령이나 정권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고 그런 증거가 있다면 이제 나경원 의원이 제시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법원이 영장 발부라는 거는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정권이 교회를 압박한다든지 종교계를 길들이려고 한다.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발부된 구속영장을 두고 법원에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제 정권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인가? 그리고 말입니다. 다른 정치인이 얘기했으면 또 모르겠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누구보다도 어떤 검찰의 판단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누구보다도 얘기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하는 게 가장 이해가 잘 안 돼요.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 입장 밝힌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범죄 혐의로 구속 수사까지 받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수사의 어떤 행태가 좀 지나치다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한데. 여러 단서를 달았습니다. 누구를 비호하려는 게 아니고 손 목사가 그동안 본인을 비하해왔던 사람이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되돌아가서 보면 나경원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나 하는 말의 맥락이 과연 공직선거법에 부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이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된다면 그게 이제 목사든 신부든 스님이든지 간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결국 이제 법원에서 영장 청구를 받아들일지 말지 하는 거는 이제 법원의 결정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정권이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정권이 휘두르는 그 수사였던 것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손현보 목사 본인을 통해서 알려지기 전까지는 이른바 이제 중앙 언론들은 잘 알지도 못했던 수사였거든요. 근데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이게 마치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것, 지금 이제 야권에서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맥락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구속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혐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등록한 선거운동원도 아닌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회당이라고 하죠. 이제 교회같이 이제 공공이 모이는 장소에서 그리고 다른 데도 아니고 종교 행사를 하는 장소에서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거는 사실은 뭐 한동훈 전 검사가 누구보다 잘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과거에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어떤 비판을 하면요, 가장 맹렬히 비난하던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 앞뒤가 너무 안 맞는 행위 때문에 이 비판 자체가 과연 한동훈 전 대표의 비판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헤드라인 비판이라는 게 있는데 제목을 뽑기에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희처럼 이제 계속 뉴스를 다루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합당한 비판이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구멍이 많아 보인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 이게 한동훈 전 대표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런 비판이 한번 앞으로 입장을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요, 미 구금 노동자 300여 명 내일 귀국하죠? 네, 11일에 이제 귀국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조지아주 이민 당국의 이제 수용 시설에 우리 근로자들 이제 300여 명이 갇혀 있는 상태인데요. 자진 출국을 위한 절차가 시작이 됐다. 정부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일단 워싱턴 총영사가 현장을 방문을 해가지고 구금시설을 찾아서 한국인 직원들이랑 이제 면담을 했고요. 그래서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국에 가는 거를 원하고 그래서 대부분 자진 출국에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긴 했습니다만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민 재판을 받아서 내가 지금 부당하게 구금된 것을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그 경우에는 뭐 남아서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자진 출국하는 사람의 숫자는 안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총영사관에서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출국에 필요한 그 절차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이제 부여하는, 미국 이민국에서 부여하는 이제 외국인 번호를 받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A 넘버라고 해서 에일리언 넘버라고 하는데 외국인이다. 뭐 우리로 치면 이제 주민등록 번호를 받거나 뭐 한국 국민이라면 내지는 이제 외국인 등록 번호를 받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출국을 합니다가 이제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절차를 마치고 나면 내일 이제 인천공항에서 애틀란타로 전세기가 떠나기 때문에 그 항공편을 타고 11일쯤에 출국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어떤 미국에 있었던 이 사태에 대해서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점을 이야기했고, 관계부처가 다 이제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현장의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이 사람들이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어떤 불이익, 그걸 최대한 없애는 문제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이 사안을 총괄하는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기자들하고 이제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추방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고 그들은 추방될 것이다. be deporte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소수는 단지 최종 퇴거 명령 시한을 넘긴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는데 그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물론 뭐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른바 이제 트럼프 충성파 중에서도 이제 가장 선두에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라서
트럼프의 이제 이민자 추방 정책의 선봉장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격한 표현을 쓰는 걸로 원래도 유명하고요. 예. 이번에도 이제 우리 외교 당국과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걸 크게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그동안 써왔던 대로 한국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좀 격한 표현을 쓰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예. 미국 당국에서 여전히 추방 대상이라든지 이제 불법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게 유지가 되고 있다면 이게 이제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예, 나중에 그렇습니다. 입국이 예. 좀 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좀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외교적으로 어떤 확정이 돼야겠죠. 그리고 그 부분도. 네, 이게 예. 이제 확정이 가능한지도 좀 네. 의문이긴 합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 법 체계를 굉장히 좀 중시하는 나라고 다른 나라한테도 그걸 이제 강요를 예. 좀 세게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외교부 장관이 직접 예. 미국 현지에 가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어제 워싱턴 D.C.에 도착을 해서 오늘 중으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이제 면담하기로 했는데 예. 그 자리에서 이제 최종 조율을 할 예정이고요. 한국인들이 나중에 미국에 재입국할 때 제한 같은 이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거를 합의를 해줘야 되고 예. 그리고 추가로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 예. 공장을 짓고 있는 다른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에 이제 비자 문제도 똑같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 비자를 신설해 주든지 뭐 따로 별도의 어떤 그 캐파를 좀 늘려주든지 예. 이런 조치가 이제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사태가 이제 반복되지 그게 않는다라는 중요하겠죠. 예. 보장을 해줘야 예. 우리도 우리 국민들을 믿고 이제 미국에 보낼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여기에 대한 그 우려 사안들을 전달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엔 좀 어제 외교부에서도 좀 밝혔지만요. 세계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이 모순된 상황. 그러니까 투자는 압박하고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정식으로 따질 것 같은 분위기던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결국 그 미국 국내의 해법, 국내의 어떤 문법에 맞춰서만 우리가 따라가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를 상정하고 이야기해야 예. 되는 불리한 국면이 되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보다는 우리 노동자들이 미국 공장의 건설 현장에 있었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주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근원적인 해법이 필요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도 여러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거거든요. 우리 이제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현지 공장을 짓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자꾸 관세를 통해서 이제 압박하고 예. 수출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문제 때문인데 수십조 원을 들여가지고 공장을 그렇습니다. 짓는 과정에서도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될 예. 거면 차라리 관세를 내는 게 낫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도 이제 우리 기업들 예.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좀 강하게 나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요. 최강철 K팩 대표 모셔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청래 당대표랑요. 여당. 우상호 정무수석과는 무슨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나오던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오늘 네.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 개혁의 후속 입법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통령실에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다라는 예. 내용의 보도입니다. 일단 중앙일보가 이제 여러 그 관계자들을 인터뷰를 해서 내용 구성을 했는데 네. 당정이 원래 이제 사전 실무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당정대 그러니까 예. 대통령실까지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예. 여기서 이제 진행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우상호 수석이 당정 협의 쪽으로 좁히는 뭐 예. 그런 방안을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당정 협의에서 이제 당이 빠지는 그러니까 정부와 대통령실이 예. 조율하는 쪽으로 예.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정청래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논쟁을 예. 붙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 수석이 뭐라고 했냐면 검찰 개혁 관련 후속 입법안을 마련하려는 정부 기구에 여당이 들어오는 거는 관례상 모양이 맞지 않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정 대표가 아니 사전 합의 때는 당도 참여하기로 하지 않았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오 수석의 주장은 뭐냐면 이제 의원 입법이 아니고 예.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당이 이제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 대표가 아니 애초에 사전 협의했던 대로 초안대로 당도 정부의 법안 만드는데 참여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하게 실랑이가 벌어졌다라는 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다는 건데 예. 우상호 수석이
아니 내가 정치를 해도 막말로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했고 예. 내 스타일 알지 않느냐. 예. 내가 지금 대통령 이름 팔아서 내 주장하러 여기 앉아 있겠느냐. 예.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그런 사람 아니고 당이 참여하지 말라는 게 누구 뜻인지 좀 아시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사실상 범정부 기구에 당이 참여하지 않는 거를 대통령이 원한다. 예. 그걸 이제 대변하는 게 지금 정무수석의 입장이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되는데요. 일단 그 네. 보도대로라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좀 그 감정적인 어떤 그 고양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서서 좀 조율한 걸로 예. 보입니다. 당초에 당정이 사전에 당도 참여하는 형태의 기구를 만드는 걸로 논의를 했어도 그건 이제 초안이고 예. 지금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총리실 산하 TF에는 대통령실과 정부만 참여하는 걸로 하고 실제로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칠 때 당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걸로 하자. 예. 이렇게 이제 상황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하고 대통령실이 먼저 이제 법안의 초안을 만들고 국회로 넘기면 예. 그 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이제 토의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참여해가지고 예. 내용을 좀 다듬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합의점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예. 거고 실제로 고위당정이 끝나고 나서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이른 시일 내에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예. 라는 거니까 뭐 김민석 총리가 중재했다는 방안대로 이제 당에서도 발표를 한 셈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결국 최종적으로 중수청이나 혹은 공소청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만들 때 예. 뭐 보안 수사권은 어떻게 할 건지, 예. 수사 지휘권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송치할 때 이제 전권 송치를 하는 방식으로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합의가 안 된 거를 이제 노출한 뭐 그런 이제 갈등의 양상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 물밑에서는 추석 전에 입법을 관철한 정청래 대표의 의견을 정부 쪽에서 받아줬으니 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이제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향 쪽에 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기사에 대해서 네.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 중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견이 있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인 건 맞다. 네. 다만 그게 당정 간의 이견은 아니다. 예. 이런 설명이 되는 거라 듣기에 따라서는 예. 그래서 뭔가 이견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좀 애매한. 그런데 말입니다. 네. 거기서 그 미묘한 차이가 가장 핵심이 보안 수사권인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건가요 지금? 왜냐하면 예. 이제 그 중수청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 법무부에 설치할 것인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할 것인지는 이번에 이제 논의가 끝나서 예.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걸로, 그러니까 예. 여당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정리가 됐거든요. 예. 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이나 이제 정부 내에서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키를 뭐 정부에서 주고 가겠다, 예. 뭐 이런 입장을 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은 뭐 여러 취재들이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그렇고. 예. 대통령실의 입장도 보면 세부적인 부분은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예. 오늘 이제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민주당 당대표 예.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당청 간에 뭐 갈등이 있거나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 예. 거의 대통령실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동시에 역시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즉시 중지 명령을 내린 필리핀 차관 사업이란 게 뭔가요? 네, 예. 이게 이제 어제 보도가 됐었던 내용인데요. 작년 2월에 기획재정부가 이제 부정부패가 우려되는 부실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 EDCF 차관, 이게 이제 대외 경제 협력 기금을 얘기하는 건데 필리핀에 대한 그 대외 경제 협력 기금 지원을 하는 사업 중에서 필리핀 국내에 여러 연결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7천억 원 규모라서 굉장히 큰 규모의 지원 사업이거든요. 예. 근데 이 필리핀 통목 사업이 당시 이제 최상목 기재부 장관 등에서는 이제 반대를 했던 예. 사업입니다.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이건 부실 기업이고 필리핀 국내에서도 부정부패로 흐를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대했었던 사업인데 권성동 당시 의원이 예. 압력을 한 3차례 정도 행사를 해서 결국 이 사업이 재개되게 됐다. 예.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의 압력에 따라서 예. 부실 사업이 진행이 됐다라는 예. 보도가 나왔는데 이걸 두고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이제 올린 입장인 겁니다.
일단 그 이른바 이제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절차를 중지할 거를 명령했다라고 네. 하고요.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의 사업비가 지출되지는 않은 상태였고 예. 자그마치 7천억 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이제 뭐 통일교와 연계된 대외 지원 사업이라든지 혹은 뭐 이번에 이제 불거진 필리핀에 대한 대외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지난 정부에서 부실하게 추진됐거나 예. 일부 인사들의 개입을 통해서 이제 불법적으로 추진된 그런 어떤 우려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또 그걸 알리는 예. 뭐 그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권력의 감시자이자 사회의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되고 그 공정한 세상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예. 이번 탐사 보도를 통해서 진실을 널리 알리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준 언론의 용기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예.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탐사 보도를 통해서 이게 밝혀지는 바람에 예.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특검이요. 권성동 의원 추가 정치자금 수수를 의심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그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전달이 됐는데 예.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 이제 강한 어조로 예.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필요성, 구속 예.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을 단순 뇌물죄를 넘어서서 국정농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범죄의 중대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피의자는 종교적 이권 및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치 권력과 예. 정치 권력과 결탁을 시도하던 통일교를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먹었고 예.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청렴 의무를 위배한 채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예. 이 점을 이제 혐의로 적시를 했고요. 그 대가로 통일교 청탁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적극 남용해서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적극 지원했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맺어진 유착관계를 끊어내기는커녕 통일교에 대한 수사 개시 정보를 먼저 입수하자 이걸 통일교에 누설하기에 이르렀다. 예. 그래서 통일교가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배한 피해자의 불법 정치자금 네. 수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가 정치에 개입을 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의 앞잡이 역할을 국회의원 권성동이 했다라는 게 지금 예. 특검팀의 이제 판단인 거고요. 예. 그래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예.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공범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회유를 할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 증언을 뒤집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구속해야 된다라는 점을 예. 강조를 했고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중형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있다. 예. 뭐 이런 주장도 적어놨습니다. 아주 단호하군요. 그 혐의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체포 동의안이 이제 권성동 의원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가운데 예. 국회의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는 표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아마도 11일에 표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내일은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잡혀있기 때문에 예. 여론이 분산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11일 표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민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